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란 무엇일까요? 이를 정의와 형식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인터페이스는요, 역할을 정의하는 하나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타입 메소드란 내용이 없는 메소드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형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코드는 알람이라는 역할을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코드 같지 않습니까? 클래스의 정의와 상당히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점, 클래스 키워드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키워드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람이라는 역할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서 말한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다음 코드를 보시면 비프 음을 내는 동작과 음악을 재생하는 동작을 해라 라고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람이라는 역할은 앞으로 이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어떤 객체들은 말이죠, 반드시 비프 음을 내는 메소드와 플레이 뮤직, 즉 음악을 재생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야만 합니다. 자, 내용이 없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역할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람이라는 역할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었는데 이 역할은 비프음과 음악을 재생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위 역할을 객체에게 한번 부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할 부여하기. 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implement라는 키워드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는 걸 명시하는 키워드인데요. 다시 말해서 알람이라는 역할을 이 스마트 시계가 구현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더 말을 풀어보자면 스마트 시계가 알람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앞에서 알람이라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그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였나요? 프로토타입 메소드였죠. 즉 다시 말해서 뭐였습니까? 내용이 없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마트 시계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 시계는요, 반드시 알람 인터페이스가 정의한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재정의해야만 합니다. 자, 중괄호가 추가가 되었죠. 중괄호가 추가되면서 알람에 있었던 비프 프로토타입 메소드가 좀 더 구체화돼서 재정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었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비프 메소드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플레이 뮤직 메소드 또한 재정이 된 거, 즉 오버라이딩을 함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 어떤 객체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론을 직접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실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론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론을 내가 반드시 코드로 녹여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실습을 통해서 말이죠. 자, cloudstudy.kr 렉처스 267번 들어오셔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하단부의 첫 번째 문제, 학생의 본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코드 지우고요. 자, 문제 보실게요. 주어진 코드가 컴파일 되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자, 첫 번째, 컴파일 되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자, 두 번째로 뭐를 해달라? 이를 해결하여 출력 예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 예를 보면 홍팍이는 공부 중, 홍팍이는 음주 중이라는 예가 있는데요. 이 코드가 나올 수 있게 코드를 고쳐야겠네요. 자, 그러면 뼈대 코드를 하나씩 붙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메소드가 있고,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자, 이 메인 메소드를 살짝 분석을 해보면, 자, 제일 먼저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쵸?
자, 객체를 홍팍이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를 위에서 만든 그 객체를요. 스튜던트 타입으로 학생 타입으로 대입합니다. 자, 이 대입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배웠었죠.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타입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위에서 만든 퍼슨 객체가 이 퍼슨 클래스가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라면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이 인터페이스의 타입으로도 대입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내용 밑에 코드에서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있습니까? 학생 홍파기한테 뭐를 시키고 있어요? 스터디 메소드를 동작시키고 있고요. 학생 홍파기한테 뭐라고 있어요? 술을 마시게 드링크 비어를 동작시키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코드들을 붙여야겠죠. 자, 인터페이스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인터페이스 스튜던트 학생이라는 역할이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공유하기 스터디 프로토타입 메소드와 드링크 비어 프로토타입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 메소드가 프로토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슨 클래스를 봐야겠죠. 자, 퍼슨 클래스를 보면, 자, 퍼슨 클래스가 뭐의 구현체입니까? 바로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스튜던트라는 인터페이스, 학생이라는 역할의 구현체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드로는 이름이 있고요. 생성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케이. 코드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퍼슨이라는 홈팍 객체를 만들고요. 이 홈팍 객체를 스튜던트 타입으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홈팍이라는 객체를 스튜던트로서 공부를 시키고 스튜던트로서 술을 마시게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겠죠? 왜요? 문제에서 에러가 나니까 이유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겠죠. 자,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가 왜 났느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토대로 에러를 찾아보자고요. 자, 에러가 왜 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부여받으면 반드시 뭘 해야만 한다? 재정의를 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왜요? 프로토타입 메소드는 그 내용부가, 그 메소드에 동작하는 내용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13, 14라인에서 호출하는 이 스터디 메소드와 드링크 비어 메소드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러를 어떻게 없앤다? 바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메소드 재정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재정의하면 됩니까? 스터디 메소드죠. 퍼블릭 보이드 스터디. 자, 만들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추가로 드링크 비어도 복사해서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코드 제출하면 이제 에러가 없이 프로그램이 잘 수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 얘는 같지 않죠. 뭐와 홍파기는 공부 중, 홍파기는 음주 중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까지 완성을 해야겠죠. 잠깐 정리해야겠다. 자, 주어진 코드가 컴파일되지 않은 이유 뭐였습니까? 왜였죠? 메소드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구현 재정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를 해결하여 출력 예와 같은 결과를 만드시오. 자, 해결은 했지만 출력 예와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재정의해 줘야겠죠. 새롭게 재정의 해보자.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서 출력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홍파기는 음주 중, 홍파기는 공부 중. 거꾸로 말했죠. 홍파기는 공부 중.
자, 요거를 홈파기는 공부 중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홈파기를 이름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사용해서 할게요. name 플러스 name이는 공부 중, 요거를 드링크 비어에서도 똑같이 음주 중.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학생의 본분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앞서서 인터페이스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인터페이스를 언제 사용하고 또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잘 사용하면요, 여러분의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자, 느낌이 오시죠? 자, 여러분의 업무량을 줄이는 마법은요, 인터페이스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다형성 그리고 그룹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형성이란 한 객체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기능을 뜻하고요. 그룹화란 여러 객체를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다형성과 그룹화라는 기능을 실습을 통해서 보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스터딩 렉처스 267번 오셔서 다형성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형성 문제 3잡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자, 3잡 인생 홈파기는 세 가지의 직업, 개발자, 강사, 마사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출력 예와 같이 홈파기가 3잡을 뜰 수 있도록 뼈대 코드를 수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홈파기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홈파기가 자료구조 수업을 또 하고 있고 마사지까지 3잡을 띄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뼈대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에 앞서서 먼저 코드를 분석해야겠죠. 자, 메인 클래스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클래스에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자, 홈파기라는 인간 홈파기를 객체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있습니까? 그 홈파기를 개발자 모드로 변신시키고 있네요. 뒤에 있는 객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홈파기가 개발자 홈파기 모드로 변신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발자 모드의 홈파기에게 뭘 시킵니까? 바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키고 있는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인간 홈파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 모드 홈파기로 대입을 시키고 있고요. 이 강사 홈파기에게 자료구조 수업을 하도록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드, 인간 홈파기에게 마사지사 홈파기 모드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있고요. 자, 마수어 홈파기에게 마사지를 수행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코드가 동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벨로퍼, 인스트럭터, 마수어 인터페이스와 펄슨 클래스를 추가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추가해 보도록 하죠. 먼저 디벨로퍼 인터페이스. 자, 디벨로퍼 인터페이스는 뭘 가지고 있다? 프로토타입 메소드인 프로그래밍 메소드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쵸? 앞에서 배웠죠? 계속해서 인스트럭터. 자, 그리고 마지막 마수어라는 인터페이스는요, 마사지라는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3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를 구현하는 구현체 클래스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이를 구현하는 구현체 클래스로 바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디벨로퍼, 인스트럭터, 그리고 마수어라는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즉 세 가지 역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코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왜 에러가 나죠? 자, 프로토타입 메소드의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무엇을 수행할지 모른다고 했었죠. 따라서 뭘 해줘야 된다?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볼까요? 뭐부터요? 디벨로퍼가 선언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메소드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중괄호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스트럭터, 강사 역할이 가지고 있는 teach라는 프로토타입 메소드도 다음과 같이 오버라이딩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수어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 메소드 마사지까지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코드가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출력에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지만 에러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홈파기가 3잡을 뛸 수 있도록 코드를 완성해 주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프로그래밍 메소드 안에다가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홈파기 화살표하고 무슨 프로그래밍 중 이렇게 출력해 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프린트 f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 중이라고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name 랭.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볼까요? 자, 홈파기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홈파기가 개발자 모드로 변신을 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사 모드로 변신한 홈파기가 자료구조 수업을 하고 마사지사 모드로 변신한 홈파기가 마사지까지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조금 변경하면 되겠죠. 자료구조 수업 중 수업 중 네이미가 서브젝트를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는 마사지 중 출력하면 되겠네요. 마사지 중. 여기는 네임만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볼까요? 자, 홈파기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3잡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다형성이란 무엇입니까? 자, 하나의 객체가, 이 person이라는 홈파기 객체가 디벨로퍼, 인스트럭터, 마수어라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인터페이스의 다형성 기능을 통해서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형성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고요. 두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문제, 그룹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친구 아이가 문제 되겠습니다. 자, 내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다. 자, 뮤지션, 건축가, 개발자, 변호사 등등. 하지만 우리는 모두 친구다. 라는 문제인데요. 그룹화 기능을 사용해서 출력 예와 같이 동작하도록 뼈대 코드를 수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 예를 보면 뮤지션 김씨, 건축가 이씨, 개발자 박씨, 변호사 최씨 이렇게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모든 객체가 다 하나의 동작, 친구 아이가라는 내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룹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객체들을 하나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뼈대 코드를 분석하면서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처음으로 메인 클래스와 메인 메소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메인 메소드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자, 아티스트, 뮤지션 김씨를 만들고 있고요. 아키텍트, 건축가 이씨, 디벨로퍼, 개발자 박씨, 로이어, 변호사 최씨 이렇게 각각 다른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신기한 기능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그룹화라는 기능인데요. 자, 김씨는 이 김씨라는 객체, 이씨라는 객체, 박씨, 최씨 각각 다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타입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프렌드라는 타입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죠. 프렌드라는 배열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 각각의 타입들, 이 각각의 클래스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인 프렌드를 구현한다면 이들이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서로 다른 객체, 4가지의 객체들을 프렌드 타입으로 묶어서 포문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코드가 바로 그룹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이제 프렌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아티스트, 아키텍트, 디벨로퍼, 로이어라는 클래스를 다 추가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프렌드부터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프렌드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뮤지션 객체를 만들기 위한 아티스트 클래스와 건축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아키텍트 클래스, 그리고 개발자, 디벨로퍼 클래스, 마지막으로 로이어, 변호사 클래스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코드를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코드를 수행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죠? 그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프렌드로 묶을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implement friend.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티스트 클래스는요, 프렌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를 똑같이 건축가 아키텍트와 디벨로퍼 개발자에게도 추가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로이어 변호사까지 해당 역할을,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면 이제 하나의 프렌드 역할로서 묶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대로 수정을 하면 묶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동작은 안 하겠죠? 아직 디어 프렌드라는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각각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는 에러를 발생시키고 동작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재정의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버라이딩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어떻게 이렇게 디어 프렌드 메소드를 각각 이렇게 오버라이딩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디벨로퍼도 오버라이딩 해주고요. 변호사까지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이제 에러가 사라질 겁니다. 볼까요? 자, 출력 보시면 에러가 없죠? 자, 에러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뮤지션 김씨, 건축가 이씨, 개발자, 변호사 각각 다 모두 친구 아이가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정의한 메소드를 완성을 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printf를 사용할까요? printf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s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코드를 수행하면 될 겁니다.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줄인 뭐였죠? 뮤지션 김씨부터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아키텍트 그리고 디벨로퍼 마지막 로이어까지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룹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뮤지션, 건축가, 개발자, 변호사 모두 각각 다른 타입의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프렌드라는 인터페이스, 프렌드라는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타입으로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바로 그룹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의 장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갖는 하나의 타입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구현 방법은 뭐였습니까?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구현한다 라는 걸 배웠었죠. 자, 그리고 추가로 구현체, 즉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는 클래스는요, 반드시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배웠던 내용, 인터페이스의 장점, 두 가지 장점이 있었죠. 다형성과 그룹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유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관련된 자료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얻어볼 수 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제 사이트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홍파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